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일요일인데요. 오늘은 소형주로서 조광 ILI에 대해서 최근에 이 조광 ILI가 주가가 지난번 무상증자 2022년 작년도 7월 기준이었죠. 7월 15일 기준으로 무상증자를 500%를 해서 기존에 1600만 주대였던 이 주식수를 9570만 주로 늘려놨는데, 이렇게 늘려놓은 주식을 지금 주가가 이렇게 완전 바닥권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2022년도에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적자 전환을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최저가로 떨어졌는데, 대부분이 이런 기업들, 대주주들의 생각은 주가가 실적이 나쁘니까 당연히 주가도 떨어지는 건데, 이거를 주식수가 많다고 그래서 언제는 자기들이 주식수 일반 소액주주의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겠다 하면서 이 주주에게 회사의 이익을 환원해 주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무상증자를 500%씩 대폭 해놓고, 이게 이제 9,500만 주로 늘어나니까 지금은 이제 주가가 못 오르는 이유를 주식수가 많은 거로 이유를 대면서, 그러니까 실적 호전이라든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쪽이 어떻게 해야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거냐, 이 근본 처방보다는 주식수를 올렸다 늘렸다 이거에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무상증자 500%에서 9,500만 주로 늘려놓은 다음에 지금은 오히려 이 9,500만 주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액면가 500원짜리를 5배 올려서 2,500원으로, 여러분 주식 그 액면가가 5,000원짜리도 있고 보통 1,0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지만은요, 더 우려되는 건 2,500원짜리 액면으로 시장에서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조광 ILI가 이번에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2,500원으로 액면가를 500원을 2,500원으로 높인다고 하는데, 그럼 높이면 주가가 올라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가 뭐가 문제가 있고 지금 액면 병합보다 회사가 더 급히 해야 될 일이 무언지 요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만 보면 3월 28일 날 정기주주총회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500원은 이제 일본의 정관 변경 사항에 회사의 액면을 500원짜리를 2,500원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액면 병합에 대한 기준일은 4월 12일로 정해져 있거든요. 2023년 4월 12일로 정해지고 무려 4월 10일부터 5월 4일까지 무슨 액면 병합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금까지 전자 디지털 시대에 시간이 한 달씩이나 걸립니까? 지금 일성신약이나 이런 것들도 한 4, 5일 거래 정지시켰다가 곧바로 재상장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무려 액면 병합을 하면서 시간을 한 달 정도 거래를 못하게 주식을 묶어놓는 이런 조치들,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조광 ILI 같은 경우는 500원짜리를 2,500원으로 변경하게 되면은 주식 수가 5분의 1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9,500만 주가 5로 줄어들게 되면 약 한 2천만 주대로 줄어들겠죠. 물론 줄어드는 건 좋지만 주가가 또 5배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1,100원에도 지금 간신히 견디고 있는데, 만약에 이 회사 주식을 5분의 1을 줄여놓고 주가가 5,500원 갔을 때 5,500원짜리가 뭐 주식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위로 올라가면야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적으로 지금 현재하고 달라진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조광 ILI 같은 경우 1,100원짜리가 5,500원이 되게 되면
좀 아무래도 고점이라는 비싸다는 그런 인식들이 자리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중에서 이 2,500원 액면가에 많이 곁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5,000원짜리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착시 효과가 또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용은 현재 주주들의 권리가 걸린 문제를 왜 과거 주주한테 결정하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미 이거를 정기주주총회에 결의를 하게 되면 이미 경기주주총회는 작년 12월 31일자로 주주였던 분들이 만약에 금년에 들어와서 배당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2023년에 이 종목을 조광 IL을 팔고 다른 종목을 샀던 주주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액면병합에 대해서는 현재 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죠. 그렇고 만약에 이게 결산기를 기준으로 해서 주주를 확정하고자 했다 그런다면 작년 결산기 경과 이전에 액면병합 공시도 같이 했어야 맞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그 주주들한테 이렇게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액면가를 500원짜리를 2,500원으로 해서 주식수가 5분의 1로 줄어들고 또 주가는 5배로 올라가면서 오히려 고가라는 부담 때문에 거기에서 10%라도 하락하게 된다든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주식수가 감소하면서 주가 하락을 받게 되면 현재 주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이런 문제인데 왜 이거를 이미 주식을 팔고 나간 과거 주주들이 이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엄밀히 따져서 현재 대주주는 전체로 볼 때 지분이 20%도 안 되는 대주주이거든요. 제가 이 회사의 지분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 이게 이제 회사의 공시 사이트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대주주와 관련된 그런 그 지분 관련 내용들이 여기에 표시가 돼 있거든요. 주주에 관한 사항 클릭을 해보면 지금 김우동 대표이사이면서 최대 주주가 지분을 14.5%밖에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주식수, 전체 주식수가 9,600만 주인데 주식수를 1,200만 주 가지고 있어요. 지분율이 13%죠. 특수관계인이라고 해서 조광벤처스가 가지고 있는 지분도 5%, 전부 다 합해봤자 19%에 불과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19%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대주주가 어떻게 이 주주의 소액주주들, 전체적으로 보면 소액주주 비중이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거는 김우동 대표하고 그 다음에 조광벤처스가 해서 19% 정도고요. 모두가 소액주주거든요. 소액주주 주식수 38,000명에 전체 99%의 주주 비중이고요. 전체적으로 75%를 소액주주가 가지고 있는데 7,200만 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는 전체 우호지분까지 합해서 20%도 안 되는 현재 이 대주주가 이 결정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7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요. 현행 주주총회 결의 방법에 보면 상법 368조에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내용은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 그리고 이 출석 주주는 총 주식의 4분의 1, 적어도 25%의 지분을 충족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20%도 안 되는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 혼자는 이 내용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주주는
소액주주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결의가 불가능하니까 주총전에 결국 소액주주들을 찾아다니면서 의결권 위임을 종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 느닷없이 그 자택을 방문해서 의결권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는 사례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명확히 따져서 현재 주주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없이 또 그리고 주주가 판단할 수 있는 권리는 주주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자세히 알아보고 위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조광 IRI가 회사의 주가를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액면병합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선 주식수가 이렇게 너무 많고 많은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주식이 저평가됐다 그런다면 대주주가 자기 돈을 들여서 지분을 더 확충을 해야죠. 지금 현재 대주주 자신이 전체적으로 9,600만 주나 되는 회사의 주식 20%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있으면서 소액 주주들을 찾아다니고 주총의 의결권을 유도해가지고 그 회사의 결정을 하려고 하면서 꾸려나가는 이런 상황을 갖지 말고 최소한도 자체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갖추면 오히려 대주주가 주식을 매수하고 저평가됐다는 이런 확신들을 주게 되면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있는 자사주를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주주 친화적이라고 하는 거에 다소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작년에 주가가 급등했었던 사유가 라인게임즈 상장 추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일부 신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라인게임즈에 대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상장 일정이라든가 또는 회사가 얼만큼 투자를 해서 지금 향후 라인게임즈가 상장됐을 때 지분 평가가 얼만큼 기대된다든가 이런 언론에 적극적으로 이런 걸 공시를 하고 했을 때 적어도 주주들한테 위안이 되고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조광 IRI의 차트를 한번 봐보면은요, 우리가 물론 작년 같은 경우 무상증자가 이슈가 됐을 때 권리락 후에 일시적으로 급등하는 이런 착시 효과 때문에 5,000원대 이렇게까지 급등했었던 측면들이 있지만 이후에는 1,000원대 정도까지도 완전 그 주가가 하락되는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작년 11월 달이었죠. 이때 1,400원, 1,500원까지 이 대량 거래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보면 11월 달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되고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때 바로 라인게임즈에 대한 그 상장, 그 계열사인 대유하고 그 다음에 조광 IRI가 같이 이제 투자했다는 것이 언론에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때만 해도 연내 상장이라는 그 기대감들을 갖게 했는데 그 이후에 이렇다 할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어필도 이 투자자들한테 좀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 해서 최근에 주식수가 많다고 해서 액면 병합을 서두르고 있는 조광 IRI의 액면 병합보다 더 시급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조광 IRI를 갖고 있는 주주분들이 이번 정기주총에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는 뜻에서 조광 IRI 주가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